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콘서트입니다. 오늘의 뉴스 테마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다스나 도곡동 땅은 자신과 무관하다며 차명재산 의혹을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후임에 대북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을 내정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5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 범죄 혐의가 뇌물죄와 직권남용 등 무려 20여 개에 이릅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또 그동안의 검찰 수사 과정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비기슈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중국 기업 매각에 반대하는 금호 타이어 노조가 오늘과 내일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원 일부는 고공농성을 벌였는데 해법은 없는지 경제 콘서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콘서트,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한 지 7시간이 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해 조사 상황 알아보죠. 김정인 기자, 지금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핵심 쟁점인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된 의혹부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간에 50분가량의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6시간가량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사에 도착해 먼저 10층의 특수 1부장실에서 조사를 맡은 검사들과 면담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한동훈 3차장 검사와 대면 조사를 담당할 2명의 부장검사, 변호인들과 함께 녹차를 마시면서 10분가량 조사 취지와 진행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편견 없이 조사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전 조사는 3시간가량 이어졌고 이 전 대통령은 조사가 진행된 1001호실 바로 옆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설렁탕으로 식사를 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조사가 재개됐습니다. 차명재산 의혹과 불법 자금 수수 혐의에 따라서 담당 검사를 나눠서 조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일단 먼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 1부장 검사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부장 검사는 다스 실소유주와 차명재산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묻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도곡동 땅, 차명재산 의혹에 대해 본인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다스와 관련해서는 기존 언론에 알려진 대로 형님 것이고 경영에 개입한 바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봉수 부장검사의 조사가 끝나면 송경수 특수 2부장검사가 조사실에 들어가 110억 원대에 이르는 불법 자금을 수수했는지 집중 조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검찰은 보고서나 장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일부 제시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이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전에는 강훈 변호사가 옆에 앉았고 변호인들이 번갈아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 오전에 검찰 나오면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반쯤 청사 현관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는데요. 또 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조사는 밤을 넘겨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가급적 한 번에 끝낼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시각, MB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오늘 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서 지금 이 시간에 전직 대통령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08년과 2010년 국정원에서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을 내정했습니다. 폼페이오 국장은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데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교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 아침 트위터를 통해 틸러슨 국무부 장관의 경질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자신과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We got along actually quite well, but we disagreed on things. 후임 국무부 장관으로는 대북 강경파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평가를 받는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지명됐습니다. 백악관 측은 틸러슨 장관이 아프리카 순방을 가기 직전 해임 예정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지만 국무부 관계자는 틸러슨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고 나서야 해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31일까지만 장관으로 일하게 됐다며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을 받은 듯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 received a call today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t a little after noontime from Air Force One. What is most important is to ensure an orderly and smooth transition. 트럼프 대통령과의 잦은 의견 충돌로 틸러슨 장관의 경질설은 이미 여러 차례 흘러나왔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해임된 건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폼페오 국장을 후임으로 지명한 건 정부 내에서 각종 현안에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면서 대북 정책의 틀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두 번째 폭로인이 오늘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도지사 집무실을 이틀째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두 번째 폭로자가 오늘 안 전 지사를 고소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으로 알려진 A씨는 오늘 오후 3시 법률 대리인들을 통해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서부지검에 제출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범죄 사실이 여러 개라며 앞서 고소장을 제출한 김지은 씨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지은 씨뿐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안 전 지사의 행동이 상습성이 있다고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 고소 내용을 분석하고 안 전 지사를 다시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 10시부터 수사관들을 충남 홍성군 도청에 보내 이틀째 안 전 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도청 집무실에서 확보한 전산 자료와 안 전 지사의 관사에서 확보한 CCTV 영상과 각종 기록물 등을 바탕으로 제기된 혐의점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뉴스의 배경과 맥락을 짚어보는 이세옥의 물음표입니다. 어제 이 대통령 개헌안 초안이 공개됐는데요. 최대 쟁점이었던 권력구조 개편은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제시됐습니다. 지금은 5년 단임제인데 임기는 4년으로 줄이는 대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게 한 거죠. 다시 말해 현직 대통령은 그 다음 선거에 한해 한 번 더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현직이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열어둔 중임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연임제로 개헌이 이루어져도 개정헌법은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습니다. 또 결선 투표도 도입하자고 제안됐는데요. 1차 투표를 해서 과반을 얻으면 당선되고 만일 과반수를 얻는 사람이 없으면 1, 2등만 놓고 투표를 해 당선자를 내는 제도입니다. 과반수 이상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만들어서 정통성,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이세옥의 물음표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5번째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죄,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만 20여 개 이릅니다. 자세한 혐의 내용 알아보겠고요. 또 그동안의 검찰 조사 과정과 앞으로의 전망, 비기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구속할 일이 있으면 구속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것 자체가 국민이 불쾌한 기억을 갖게 만드는 거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대한 논평이 아닙니다. 9년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대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들이 한 말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불행한 일이라고 했고 친노계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었죠. 그리고 오늘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 소환에 대해 여러 정치 세력의 입장은 그때와 많이 다릅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죄와 철저 수사를 촉구하는 민주당. 9년 전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풀이 정치가 반복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정치 보복론을 꺼내든 자유한국당. 이번 수사가 이번 정권에게 부메랑이 될 거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또다시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불행한 정치사에 대해 우리 정치권에선 참담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성의 목소리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건지요. 이세옥의 한마디입니다. 네, 전종원의 백이슈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고요. 현재 7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한치의 물러섬 없는 치열한 법리 공방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이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 논현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입니다. 서울중앙지검까지 걸린 시간은 단 8분이었습니다. 참 짧은 시간, 짧은 거리였죠. 하지만 이 전 대통령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만 같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준비한 영상 보신 뒤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가 지금 갈등이 분열이 깊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횡령 의혹과 관련한 고발을 전담할 수사팀을 꾸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오늘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이 전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스의 비자금은 120억 원이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상당한 규모의 추가 비자금이 있다는 정황을 검찰이 잡았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오늘 오전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됐습니다. 다스의 서류상 주인인 이상은 회장,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 오늘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뇌물죄, 직권남용,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피의자 신분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들입니다. 혐의만 무려 20개에 육박합니다. 역시 핵심은 다스입니다. 실소유주가 누군지, 비자금을 어떻게 만들고 사용했는지, BBK 투자금 회수 과정에 외압이 작용했는지, 여기에 삼성의 소송 비용 대납까지 혐의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 불법 반출과 은닉, 또 매관매직 뇌물 혐의와 공천원금 뇌물까지 하나하나 열거하기조차 벅찹니다. 자, 이 가운데 핵심 혐의는 역시 액수만 100억 원이 넘는 뇌물죄입니다. 관련 보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현재까지 혐의가 드러난 뇌물 액수는 최소 110억 원입니다. 뇌물은 크게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2007년 대선을 전후해 기업과 정치인 등으로부터 받은 불법 자금으로 나뉩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받은 4억 원과 김윤옥 여사 측에 건넸다는 10만 달러 등 모두 17억 5천만 원입니다. 민간 불법 자금으로는 삼성의 다스 소송 대납 70억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의 22억 5천만 원, 대보그룹 5억과 김소남 전 의원의 공천원금 4억 등을 합쳐 모두 93억 5천만 원입니다. 네, 검찰도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물어볼 질문지 초안만 무려 A4 용지 120장에 달합니다. 자, 그럼 전직 대통령들 과거 몇 시간이나 검찰 조사 받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16시간 조사를 받았고요. A4 용지 100장 정도의 질문지가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으로 가장 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 역대 어느 전직 대통령보다 더 많은 혐의를 받고 있죠.
박 전 대통령보다 더 오랜 시간 조사를 받을 거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피의자 신분의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 1001호실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001호실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안이 유지되는 유리문을 지나서 다시 철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부 구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에 탁자가 있고요. 이렇게 수사검사가 창을 등진 채 앉게 됩니다. 10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송경호 특수 2부장, 또 다스 비자금 수사를 담당한 신봉수 첨단범죄수사 1부장, 이 두 사람이 교대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 이 전 대통령은 검사들의 맞은편에 앉을 걸로 보이고요. 옆자리엔 당연히 변호인이 자리하게 됩니다. 아마도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지겠죠. 바로 옆 1002호에는 잠시 쉴 수 있는 침대와 소파가 마련돼 있습니다. 아마 조사 방식도 궁금하실 텐데요. 관련 보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검찰은 1001호 조사실의 영상 녹화 장비를 이용해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을 모두 녹화하게 됩니다. 영상 녹화와는 별개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는 조사실의 폐쇄회로 TV를 통해 조사 상황을 지켜보며 실시간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또 보안을 위해 조사실의 창문은 차양막으로 가려집니다. 2016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사 당시 팔짱을 낀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황제 소환 논란이 일었던 전례가 있어 이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아시다시피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8년에는 BBK 의혹 사건을 두고 특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40일간 수사를 했지만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등 돌린 핵심 측근들입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입니다. 이 전 대통령 대학 동창이고요. 돈 관리와 청와대 안살림까지 도맡았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 애초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속이 된 뒤에 말은 바뀌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신 납부했다. 영포빌딩 지하에 관련 자료가 있다. 모두 김백준 전 기획관이 털어놓은 진술들입니다. 진술 하나하나가 검찰 수사에 탄력을 줬습니다. 등 돌린 측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20년간 보좌했던 군신이었죠.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축은행 사건으로 구속이 돼서 복역할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멀리했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를 미국 방문 전에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강경호 다스 대표 그리고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역시 다스는 MB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검찰 혐의 입증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진술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인 물증, 이른바 스모킹건을 확보했기 때문인데 관련 보도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밤 10시 반쯤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이 서류 분석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핵심 측근들만 아는 이 전 대통령의 비밀 창고였습니다. 검찰 직원들은 이날 청와대를 뜻하는 BH와 다스라는 글자가 적힌 상자 40여 개를 확보했습니다. 상자에 담긴 서류들이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작성됐고 이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문건임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입니다. 다스 비자금을 수사하던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사금고지기로 불리는 청계재단 이병모 국장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한 외장 하드에서 다스 실소유주 관련 핵심 물증이 확보된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 이번이 무려 5번째입니다. 하나같이 우리 헌정사의 가슴 아픈 일로 남아있죠. 오늘 이 전 대통령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속전속결이죠. 자, 이 전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 헌정사의 검찰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비기슈였습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는 8월 15일 대규모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시장 한나라당 이명박. BBK라는 기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BBK는 저와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BBK가 어떡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힌 이명박.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신 및 제가 내 회사 같은 현대 그만뒀을 때 차고 앉았죠. 할 일도 없고.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나인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되는 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밝혀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에 대해서 엇갈린 여야의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사과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죠. 20개에 달하는 고역형 비리와 범죄 혐의는 범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입니다. 숨거나 피할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을 정치 공세로 회피하고 경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모습에는 전직 대통령의 면모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 보복이라 말하지는 않겠지만 2009년 노무현의 비극으로 은폐된 청년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풀이 정치, 회원의 정치, 또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두 분이 연달아 이렇게 되는 사태를 보는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저희들도 헤아려야 된다고. 국정농단과 온갖 비리가 가능했던 것은 견제받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범죄인으로 전락하는 것은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불행은 반복될 것입니다. 김민욱 기자, 예상했던 대로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네요. 네, 앞서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서 보셨듯이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사과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늘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복수의 일념, 오래된 개인 비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나중에 현 정권에도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말이죠. 출신 정당에 따라서 당내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바른정당 대표였던 유승민 공동대표는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는 상황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큰 불행이라면서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했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요.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 전 대통령은 적폐의 총본산이자 불법과 비리의 종결자라고 말했고, 주승용 의원 역시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는 비극을 겪더라도 반드시 오래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진솔한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 전 대통령을 비판했고요. 정의당은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소환을 두고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도 꽤 많이 나왔고 눈에 좀 띄던데요. 아무래도 어제 이 대통령 개헌 초안이 공개됐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는 오는 21일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야권은 반발하고 있죠. 개헌안을 두고 쟁점이 되는 것 중에는 이 대통령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4년 연임제가 포함됐는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죠.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책임이 강화되는 총리를 누가 임명하느냐에 대한 입장차가 큽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계속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국회가 임명하거나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때문에 오늘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을 통해서 제한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부각시키고 분권형 대통령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였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해외 매각에 반대하며 오늘과 내일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원 일부는 송신탑에 올라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해법은 없을까요? 채권단과 노조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더 큰 고통을 요구하는 자구안을 요구하면서 그들이 약속한 해외 매각 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저희들 이곳 고공농성에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자구 계획을 전제로 한 비용 절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타이어나 넥센타이어 수준으로 비용을 절감을 해야 적어도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가 비슷한 수준이 돼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다. 지금 금호타이어 매각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선 협상 대상자인 중국 타이어 기업 더블스타가 과연 적정하냐는 문제입니다. 일단 정부와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더블스타로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국내 기업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노조의 반대는 명확합니다. 이 인수를 하겠다는 중국계 기업이 우리 기술만 빼먹고 이른바 먹튀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금호타이어의 두 번째 논란은 해외 매각이 아니라면 또다시 혈세를 투입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현재 이 회사의 전망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이 금호타이어를 남겨둘 경우의 가치는 4,600억. 반면 청산할 경우의 가치는 1조 원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문을 닫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라는 뜻이 됩니다. 이 채권단이 제시한 마지막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이 노사 양측은 그때까지 자구안을 내고 더블스타 매각 수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요. 이 지금처럼 서로 평행선만 간다면 남은 건 법정 관리란 최악의 상황뿐입니다. 이 정부는 바로 중국 더블스타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심사하고 경영 방향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얻어내야 하고요. 노사도 강력한 자구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정철진의 경제 이슈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오늘 주식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소폭의 조정을 보였는데요. 하락폭은 크지가 않지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멈췄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자세한 시황 살펴봅니다. 삼성증권 연결합니다. 네, 삼성증권입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코스피는 미국발 외교 불확실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8.41포인트 하락한 2486.08포인트를, 코스닥 지수는 0.67포인트 상승한 886.9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보이며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 관세부가 여파가 이어진 철강 금속업종이 2%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9원 내린 1064.6원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을 지배한 이슈는 시장 불확실성입니다. 이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이미 확인된 악재보다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모르는 재료를 더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현 CIA 국장을 후임에 지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틸러슨 장관이 훨씬 더 유화적이었거든요. 반면에 이번에 새롭게 지명된 폼페이오 국장은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오랜만에 우리 증시에 불어온 북한 관련 훈풍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겁니다. 물론 향후 북미 회담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바로 그런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조금 긴장감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정보였습니다. 하나금융 노동조합이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나금융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김 회장의 조카는 하나은행에, 친동생은 관계사인 둘의 신임에 입사해 둘 다 과장으로 근무 중이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은 GM이 잔류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중군 부영그룹 회장 부부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 현황을 공정위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부영그룹 계열사 5곳을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SK가 올해 투자를 작년보다 44% 늘리기로 했습니다. SK는 향후 3년간 80조 원을 투자하고 같은 기간 전체 그룹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추가 고용할 계획입니다. 최응식 금융감독원장이 엊그제 전격 사임했습니다. 5년 전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있을 때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본인은 대학 동기 아들을 추천만 했지 힘쓴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이 세간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그간 회장 연임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충돌해온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서 이번 채용 비리 의혹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렸다는 음모론입니다. 이 금감원의 권위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말이죠. 의혹에 또 다른 의혹이 계속되는 건데요. 이후 벌어지는 양상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 갑작스럽게 수장을 잃은 금감원, 곧바로 대규모 특별검사단을 꾸려서 하나은행 채용 비리 조사를 시작했는데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보복 조치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채용 비리에 얽혀서 수장을 잃은 금감원과 온갖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하나은행 간의 싸움.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그 누구도 잘한 건 없습니다. 이 채용 비리 없는 세상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정철진의 인사이트였습니다. 네, 보도국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MBC 월드는 갑작스런 틸러슨 미 국무장관 경질의 내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북미 대화를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왜 틸러슨을 경질했을까? 다들 트럼프의 속내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건 트럼프의 트위터입니다. 초강대국 미국의 외교를 총괄하는 국무장관의 경질, 트럼프의 취향에 맞게 트위터에 공개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밝힌 이유, 그리고 해고 통지를 받은 틸러슨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We got along actually quite well, but we disagreed on things. When you look at
the Iran deal. I think it's terrible. I guess it was okay. I actually got along well with Rex, but really it was a different mindset. It was a different thinking. I received a call today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t a little after noontime from Air Force One, and I've also spoken to White House Chief of Staff Kelly. To ensure we have clarity as to the days ahead, my commission as Secretary of State will terminate at midnight, March the 31st. Between now and then, I will address a few administrative matters related to my departure and work towards a smooth and orderly transition for Secretary of State designate Mike Pompeo. 네, 틸러슨의 기습 경질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후임자가 누군지를 보면 그 답이 읽힐 것 같은데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환상적으로 일을 할 것이라면서 폼페이오 CIA 국장에 대한 찬사를 늘어놨습니다. 이런 폼페이오는 대북 강경파이자 트럼프의 복심으로 꼽힙니다. 그동안 트럼프와 틸러슨, 특히 대북 관계를 놓고 이견이 컸는데 온도차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Have the first meeting without precondition. Let's just meet, and we can talk about the weather if you want. Little rocket man, rocket fuel for the American economy. He is a sick puppy. The weapons you are acquiring are not making you safer. They are putting your regime in grave danger. 네, 역시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대북 강경파의 새로운 등장으로 코앞에 다가온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이 관심사입니다. 새 국무장관이 대북 강경 성향인 탓에 회담에서 꺼내들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밀 공작 전문가로 알려진 헤스펠 부국장을 CIA 국장으로 지명한 부분도 변수로 꼽힙니다. 폼페이오의 지난달 인터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just mentioned him. That's what he needs to do. He can't conduct nuclear testing. He's got to stop the missile testing that he's been hard at for the last years. He's got to continue to allow us to perform our militarily necessary exercises on the peninsula. And then he's got to make sure that he leaves on the table that discussion for denuclearization. These are real achievements. These are conditions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has never submitted to in exchange for conversations. 틸러슨의 갑작스러운 퇴진에 우리 외교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내일 미국에서 틸러슨 장관을 만나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조율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일단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과는 물론이고 NSC와 국방당국 등이 다양하게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온건 비둘기파가 날아가고 강성 매파가 날아온 상황에서 외교부의 고심도 커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MBC 월드였습니다. 오늘의 뉴스 테마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다스나 도곡동 땅은 자신과 무관하다며 차명재산 의혹을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부임해 대북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을 내정했습니다. 평창 패럴림픽이 개막 5일째 접어들었습니다. 크로스컨트리에 출전한 신의연 선수가 6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 선수들 오늘도 성적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크로스컨트리 남자 1.1km 스프린트 좌식에서 총 6명이 진출하는 결승에 올라 자신의 이번 대회 두 번째 메달에 도전한 신의연. 초반 직선주로와 이어진 오르막까지 2위 자리를 지켰지만 코스 후반부에 점차 속도가 떨어지며 최종 6위를 기록했습니다. 좀 전략을 잘못 짠 것 같아요. 좀 초반에 조금 천천히 가서 후반에 했어야 되는데 아쉽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6승 1패를 기록하며 공동 선두를 달리던 휠체어 컬링 대표팀은 노르웨이에 패했습니다. 2엔드까지 2대2로 맞섰지만 6엔드에 대거 넉 점을 허용하면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대표팀은 오늘 저녁 스웨덴을 상대로 예선 9차전을 갖습니다. 알파인 스키에 출전한 황민규는 시각장애 대회전에서 가이드러너 유재형과 호흡을 맞추어 13위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나가보니 완연한 봄 날씨던데요.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죠. 이현승 캐스터. 네,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지면서 계절을 한 달 이상 앞서가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 약간 덥기도 느껴졌는데요. 오늘 서울을 비롯한 곳곳이 3월 중순 기온으로는 관측 아래 가장 따뜻했습니다. 서울이 22.1도, 상주 25도, 대전도 24.2도까지 올랐습니다. 남서풍이 긴 시간 들어오고 일사도 강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차츰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돌변하겠는데요. 대기 불안정이 커지면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충남과 전라도, 경남에 20에서 60, 서울, 경기와 영서, 충북과 경북으로도 5에서 30mm가량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강원 산지에 최고 7cm가량 춘설도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14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낮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후로 당분간은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3월 14일) 오늘은 한반도가 북핵 위기로 격동을 겪은 날입니다. 특히 1993년 오늘은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한 이후 한반도가 1차 핵 위기에 휩싸인 날이죠. 공교롭게도 이후 15년 뒤에는 북한과 미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프로그램 폐기와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해 논의한 날이기도 합니다. 북핵 위기, 오늘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날 그 뉴스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유엔 안전보상 이사에 대해서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안보리 의장과 개별 이사국 간 회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We call upon North Korea to withdraw its statement immediately and to take steps including full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제네바에서 회담을 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이 핵 신고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We have some ambitions for trying to get done with this, get through this in 08. And so therefore, there's no question we need to move faster. 북한은 지난 25년간 수차례 비핵화를 공식 선언하고 협상에 나섰다가 그 선언을 폐기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해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1차 북핵 위기가 93년에 NPT 탈퇴를 하면서 이루어졌죠. 네. 94년 10월에 제네바 합의에 성공을 하면서 북핵 동결과 NPT 잔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수로와 중유 지원까지 받았는데 또다시 2003년에 북한이 NPT를 탈퇴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계속 탈퇴와 또다시 합류 이거 번복을 하면서 말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이어지고 있는데 정확히 비핵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켜보고 또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틸러슨 국무장관 해임 소식 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그렇죠.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너는 해고야. 네, 이런 발언으로 또 이런 발언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탔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트위터로 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정말 좋아하는 거 아닌가. 네. 사실 뭐 틸러슨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해고를 그 트위터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네. 하지만 틸러스 국무장관은 역시 그 조금 더 담대한 모습을 보였어요. 내 임기는 3월 31일까지고 인수인계 잘하겠다. 훨씬 더 성숙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철진 앵커. 네. 이 틸러슨 얘기 좀 이어가 보죠. 네.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또 그게 또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 뉴욕장 좀 보면은요. 시작도 굉장히 좋았고 뭐 중간까지도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틸러슨의 경질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뭐 다우, 나스닥, 뭐 S&P 모두 하락으로 돌아서게 됐거든요. 네. 아마도 이 시장이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또 불확실성 아닙니까? 느닷없는 틸러슨의 경질에 따라서 이러다가 대북 뭐 어떤 전략이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게 뭐 뉴욕 증시에 있어서도 투심의 변화였었고 이게 오늘 우리 장에도 좀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글쎄요, 뭐 폼페이오 국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뭐 북미 회담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는 않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이라는 거, 이 주식만큼은 그런 불확실성을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 더 경제 소식 좀 여쭤볼게요. 이 하나은행과 금융당국 간의 갈등, 결국 김정태 행장의 연임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무슨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내막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현재 하나금융지주와 네. 금융감독원의 파워게임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네. 그것이 지금 이제 어떤 하나의 음모론으로 좀 불거져 나오는 것이죠. 뭐 금감원장의 비리를 공개하는 게 실은 뭐 하나금융지주 촉이었다라는 네, 음모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런 채용비리 다 없는 이제 그런 세상을 원하는데 이 금융감독원, 하나은행 모두 서로 간에 힘겨루게 몰두를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뉴스 콘서트 유익했습니까? 내일은 더 쓸모있는 뉴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데스크는 평소보다 조금 빠른 저녁 7시 35분부터 특집으로 방송이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관련해서 더 자세한 소식들 집중 보도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 콘서트가 뽑은 그날 그 노래 마이클 부블레의 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wanna go home. Maybe surrounded by a million people, I still feel all alone. Just wanna go home. Oh, I miss you, you know. And I've been keeping all the letters that I wrote to you, each one a line or two.